인기 가수 아이돌 K가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을 수홍공해라며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그의 낡은 기타를 나무 땔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그 나무 땔감으로 연주하자 인기 가수 아이돌이 노인에게 처절하게 굴복하며 멍한 표정으로 좌절합니다. 과연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작 전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흐르는 늦은 저녁의 지하철 환승역이었습니다. 하루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수만의 발걸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창백하게 타일 바닥을 비추었고 그 위로 주인을 알 수 없는 무수한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면서도 곁을 지나는 타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자세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거대하고 무심한 도시가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인파의 흐름에서 한참이나 비켜난 곳, 굵은 기둥 뒤편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속도감 넘치는 영상 속에 홀로 멈춰버린 흑백 사진처럼 그곳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의 행색은 누가 보아도 초라한 겉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입은 듯한 빛바랜 외투는 어깨 부분이 닳아 희미하게 실밥이 보였고 그가 입은 바지의 무릎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겪어온 고단한 세월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노인의 무릎 위에는 그 자신보다 더 늙어 보이는 낡은 기타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인조가죽은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하고 곳곳이 벗겨져 그 속에 딱딱한 나무 판자가 흉터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쪽 경첩은 검붉은 녹이 슬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노인은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그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그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케이스가 열리자 낡고 붉은 벨벳 천에 감싸인 오래된 기타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 역시 주인만큼이나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기타의 몸통에는 칠이 벗겨지고 누군가에게 긁힌 듯한 자국이 무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기타를 가 태어난 아이 다루듯 소중하게 꺼내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은색의 작은 조율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6개의 줄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팅! 둔탁하면서도 맑은 깊은 나무의 울림이 울렸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붐비는 인파나 맞은편 벽을 가득 채운 화려한 광고판이 아닌 허공의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시간에 완벽하게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과 불과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 환승역의 가장 넓고 밝은 중앙 광장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불면증을 확실하게 치료해줄 목소리, KTV의 K입니다. 눈이 아릴 정도로 밝은 휴대용 LED 조명이 사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화려한 핑크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젊은 남자, 현 시대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리더인 K였습니다. 그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누가 보아도 값비싼 명품 옷을 겹겹이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화장이 두껍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연습으로 다져진 능숙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의 주변은 매니저와 스태프들로 단단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K가 스마트폰을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깜짝 라이브 방송,
장소는 바로 이곳. 여러분이 매일 지루하게 지나는 지하철입니다. 지금 시청자 수 벌써 5만 명 돌파. 역시 우리 블링, 여러분의 활력 정말 대단합니다. K의 속마음은 신이 나기보다는 지루함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이 지겨운 소통 방송인가?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런다고 내 격이 올라가나. 이 냄새나는 지하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군. 그는 이 깜짝 방송을 팬들을 향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자신의 인기를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K가 한창 분위기를 띄우며 자신의 다가올 신곡을 홍보하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티잉. 노인의 기타에서 마지막 6번째 줄을 조율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K가 들고 있던 최고급 성능의 지향성 마이크에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정확하고 깨끗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5만 명의 시청자에게도 함께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이어지던 K의 빛나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그의 방송 오디오에 초대받지 않은 잡음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 채팅창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빠, 방금 그 소리 뭐예요? 무슨 쇳소리 같은 게 들렸어? 아, 집중 깨지네. 누구야? 방송 방해하지 마라.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방송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K의 오만한 속마음은 짜증을 넘어 분노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기둥 뒤편에서 낡은 기타를 만지고 있는 초라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조롱 섞인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재미있어지겠는데 K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방송의 재미를 위한 자극적인 거리로 만들기로 즉각 결심했습니다. K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카메라맨, 즉 그의 매니저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매니저는 K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아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K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상한 소리 들었죠? 저기, 어떤 분이 계시네요. 우리 한번 가서 인사드려 볼까요? 이 시대의 진정한 소통을 보여드리죠. K는 소통이라는 단어에 일부러 힘을 주며 마치 선행이라도 베푸는 듯한 과장된 걸음걸이로 노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K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이 항상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K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K씨, 그냥 우리 자리 옮길까요? 어르신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 그냥 조용히 자기 악기 만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K는 매니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K가 매니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은 또 답답하게 정말. 이게 다 방송각이잖아요. 방송각. 시청자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르시네. 저 영감님, 오늘 나 만나서 벼락 출세하는 겁니다. 내가 인터뷰라도 해주면 영광인 줄 알아야지. K는 다시 얼굴에 밝고 선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환하고 차가운 LED 조명이 노인의 깊은 주름과 낡은 기타의 흠집을 남김없이 비추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기타 조율하던 것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평온함이 담긴 깊은 눈동자가 K의 화려하지만 공허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K는 자신의 카메라가 노인의 초라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것을 확인하고는 일부러 더 크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5만 명과 함께 방송 중인데요. 방금 그 기타 소리. 할아버지가 내신 거죠? 소리가 아주 독특하네요. 노인은 대답 대신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K와 그 뒤에서 카메라를 든 매니저를 한 차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동요도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K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감히 나를 무시해? 지금 이 K를 하는 생각으로 들끓었습니다. K가 목소리를 살짝 높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혹시 모르시는 겁니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악기 소리를 내면 이거 소음공해예요. 지금 제 방송 시청자 수만 명이 할아버지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고요. 이 중요한 방송 다 망치실 거예요? K는 한술 더 떠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창을 노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배 민폐, 경찰 불러라, 시끄러워요, 당장 치워라 같은 자극적인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K가 채팅창을 보여주며 낄낄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 보셨어요? 이래서 꼰대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죠? 남 생각은 일절 안 하고. 그렇죠? 할아버지, 지금 5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욕먹고 계신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수만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카메라 앞에서 노인은 순식간에 무례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늙은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K의 어깨 너머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 카메라가 낡은 기타를 든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무자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돌 K는 노인을 꼰대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한 뒤 자신의 행동이 아주 정의롭고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린 팬들의 글자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K 오빠 괴롭히지 마라. 할배 민폐갑이다. 방송방해로 신고해버려요. 저런 사람들은 지하철 못 타게 해야 돼. 오빠,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마요. 이러한 격앙되고 일방적인 반응들은 젊음의 오만함에 마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K의 속마음은 이미 노인을 향한 일말의 존중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오늘 방송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로 어그로를 제대로 끌면 오늘 방송 조회수는 역대급이겠다. 저 영감, 오늘 나한테 제대로 걸렸어.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때 K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매니저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는 K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아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매니저는 K와는 달리 노인의 평온하다 못해 미동조차 없는 눈빛과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기타를 번갈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니저의 눈에 노인의 낡은 기타는 어딘가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긁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그 기타의 머리 부분, 즉 헤드에 새겨진 로고가 비록 달아서 희미해졌지만 자신이 젊은 시절 그토록 열광했던 전설적인 명품 기타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니저의 속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전설의 마틴 기타가 저런 모습일 리가 없어.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한들 저분이 저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그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끔찍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매니저는 K의 팔을 살짝 끌어당기며 방송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씨, 그만하시죠. 장소를 좀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제가 보기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저 어르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나 K는 그나마 자신을 말리려던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K가 자신의 매니저를 방송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각도로 흘겨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은 또 답답하게 정말 저 영감 편드는 거예요. 지금? 저런 꼰대 편들면 부장님도 똑같은 꼰대 되는 겁니다. 알아요. 방송 흐름 끊지 마시고 그냥 찍기나 하세요. 조회수 폭발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자신의 매니저까지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K는 이젠 이 지하철역 안에서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구마 구간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의 주도자가 자신임을 수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완벽하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K는 노인의 바로 앞까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인격을 넘어 그의 분신과도 같은 기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K가 노인의 낡은 기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나무 널빤지 같은 거 말입니다. 그거 소리는 나긴 합니까? 여기 보세요. 다 깨지고 금 가고 칠은 다 벗겨졌네요. 이거 우리 집 시골 땔감으로 써도 이것보단 깨끗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노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을 함께해온 그의 분신과도 같은 악기까지 정면으로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K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노인의 낡은 기타에 바싹 가져다 대며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시키듯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K가 카메라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자세히 보니까 곰팡이 핀 거 아니에요, 이거? 할아버지, 요즘 세상엔 이런 거 말고 전자기타, 좋은 거 많아요. 제 스튜디오에 오시면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 물론 할아버지는 제 스튜디오에 못 들어오시겠지만 거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K가 자신의 농담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는 동안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기타 표면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흠집 하나하나는 그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연륜의 증거이자 수많은 무대 위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의 기록이었으며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기타에 새겨진 칠이 벗겨진 그 로고를 어렴풋이 해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건 마틴 D45 모델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인데 저런 보물이 저런 곳에 있을 리가 없어. 매니저의 오만한 속마음과는 다른 그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심장을 세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K를 말리려 했습니다. 매니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K씨,
제발. 저 기타. 저 기타는 함부로 말할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건 어쩌면 전설의. 그러나 K는 매니저의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K가 매니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부장님 진짜. 답답하게. 저 고물상 영감 편드는 거예요? 그깟 쓰레기 기타가 뭐라고. 저 영감한테 돈이라도 받았어요? 아니면 부장님도 저런 거 주어서 연주라도 하십니까? 그만 좀 하세요. 자신의 매니저까지 고물상 취급을 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K는 이젠 두려울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송 스태프들을 향해 마치 왕처럼 손짓했습니다. K가 스태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 해요, 다들? 저 쓰레기 좀 치워요, 당장. 우리 방송 화면에 저런 거 나오면 품격 떨어집니다. 저 케이스도 같이 치워버려요. 보기 싫으니까. 쓰레기라는 단어가 차가운 지하철역 공기 중에 얼음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스태프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며 머뭇거리자 K는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듯 노인의 기타 케이스를 발로 툭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처럼 미동도 않던 노인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먼 곳을 응시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K의 눈을, 그리고 K가 든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노인의 평온한 내면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수천 길 깊은 물속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지하철역의 모든 소음을 뚫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노인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대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전부인가? 그 껍데기가 전부라고 믿는가? K는 예상치 못한 노인의 반격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더 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K가 말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아니면 철학자 놀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껍데기? 요즘 세상엔 껍데기가 전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껍데기가 다 썩어버리면 그 안이 순금인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노인은 K의 조롱에 더 이상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낡은 기타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문장, 한 인생의 무게가 담긴 말을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리는 참으로 화려하지만 그 안에 울림이 없구먼. 울림이라는 단어를 K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K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울림. 푹. 할아버지, 그 울림이라는 걸로 밥 먹여줍니까? 그게 돈이 되냐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방송 끄기 전에 구경거리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K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자처럼 웃으며 방송을 마무리하려는 듯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노인이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기타 케이스를 닫으려는 듯 아주 느린 동작으로 천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 K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롱 섞인 말에 노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낡은 기타 케이스를 닫으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K의 속마음은 거봐, 늙은 꼰대는 이래서 안 돼. 한마디 대꾸도 못하잖아.
하는 우월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방송을 이대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를 수만 명의 시청자 앞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K는 카메라를 향해 다시 한번 화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K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나 봅니다. 울림이 없다는 제 말이 좀 심했나요? 하하.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울림이 뭔지, 이 시대의 진짜 음악이 뭔지 할아버지께 특별히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나 듣는 거 아닌데 할아버지는 오늘 운이 좋으신 겁니다. K는 자신의 스태프 중 한 명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방송용 음향 장비를 맨 직원이었습니다. K가 스태프에게 명령했습니다. 거기 내 스피커 가져와 봐요. 제일 큰 걸로. 그리고 내 최신곡 플라스틱 하트 그거 1분짜리 리믹스 버전으로 준비해줘요. 이 지하철역 전체가 울리도록 볼륨은 최대로 올려요. 어서. 매니저가 기겁하며 K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매니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K씨.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스피커를 크게 트는 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방송 사고 수준이 아니라 민원 들어옵니다. K가 매니저의 손을 거칠게 내쳤습니다. K가 매니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민원. 지금 시청자 5만 명이 내 편인데 그깟 민원이 무섭습니까? 그리고 저 영감도 소음공해 일으켰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뭡니까? 이건 문화 교류라고요. 꼰대와의.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매니저는 더 이상 K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태프는 K의 지시에 따라 재빨리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K의 스마트폰과 연결했습니다. K는 노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K가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귀는 괜찮으시죠?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 권위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바로 돈이 되는 소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소리입니다. K가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렬한 전자음과 컴퓨터 프로그램, 오토튠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K의 목소리가 지하철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피커의 출력이 워낙 강했던 탓에 타일 바닥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모두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K는 자신의 음악이 울려 퍼지자 마치 무대 위에 선 주인공처럼 과장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기를 과시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K가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 이게 바로 요즘 음악이고 이게 바로 인기입니다. 이 비트, 이 사운드. 할아버지의 그 나무 널빤지에선 100년이 지나도 이런 소리 안 나오죠? 수만 명의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채팅창은 역시 K 오빠, 노래 너무 좋다, 영감님, 귀 호강하시네 같은 글자들로 도배되었습니다. K의 거짓 권위는 시끄러운 소리와 맹목적인 환호 속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반응은 K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은 시끄러운 소음에 인상을 찌푸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K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내면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듣는 악기의 소리를 분석하듯 혹은 잘못 조립된 기계의 부품 소리를 감별하듯 그저 담담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노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차례 가로저었습니다. 그것은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오직 한 사람, 하얗게 질려있던 매니저만이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매니저의 속마음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알아들으셨어. 이 음악. K가 샘플링한 그 멜로디. 그 원작자가. K는 자신의 춤과 음악에 심취해 있다가 노인의 그 미세한 고갯짓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감히 내 음악을 듣고 고개를 저어 K의 속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저 초라한 노인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K가 스태프에게 소리쳐 음악을 끄게 했습니다. K가 노인에게 달려가듯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방금 뭐 하신 겁니까?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금 제 음악이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들이 만든 이 완벽한 노래가 틀렸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노인은 대답 대신 여전히 평온한 눈빛으로 K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K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이돌 K의 격앙된 외침이 시끄러운 음악이 꺼진 지하철역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제 음악이 틀렸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는 자신의 완벽한 권위가 저기 앉은 초라하고 늙은 노인의 미세한 고갯짓 한 번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청자가 그 장면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채팅창은 잠시 멎는 듯하더니 이내 노인을 향한 것엔 비난으로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우리 K 오빠 음악을 평가해? 저 영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오빠. 저런 사람은 무시해요. 당장 쫓아내버려. 이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K는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거봐. 시청자들도 다 아는군. 저 영감은 그냥 잘나가는 젊은 스타가 부러워서 회방 놓는 늙은이일 뿐이야 하는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완벽한 승리를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입에서 항복과 사과를 받아내어 이 방송의 화려한 마지막을 장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노인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K가 노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을 해보세요. 방금 고개 저으셨잖아요. 제 음악이 대한민국 1등 작곡가들이 만든 이 노래가 그렇게 우습게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저보다 음악을 더 잘 아시기라도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모욕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아주 느리고 침착한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열려있던 낡은 기타를 케이스 안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평온한 내면을 지닌 그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 K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K의 눈에 노인이 기타를 케이스에 넣는 그 동작은 자신의 신성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K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뭡니까?
지금? 대답도 못하고 도망가시게요? 그렇죠. 할 말이 없으니까, 찔리니까 도망가시는 거죠. 역시 꼰대들은 이래서 안 됩니다. 불리하면 입 닫고 도망가기나 하고. K는 이대로 노인을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만족시킬 이 방송의 클라이맥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든 매니저에게 눈짓을 보내며 노인이 일어설 공간을 가로막았습니다. K가 자신의 스마트폰, 즉 방송용 카메라를 노인의 얼굴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지금 이 방송 수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방금 저지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짐을 챙기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K가 들이민 스마트폰의 검은 렌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렌즈를 향해 뻗어나온 K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거절의 의사였습니다. 그 부드러운 거절이 K에게는 자신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K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감히 내 손을 쳐내? 이 영감탱이가 진짜. 그 순간 K는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노인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시청자와 주변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들을 촬영하기 시작한 수십 대의 다른 스마트폰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K가 짐을 챙겨 일어서려던 노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딜 가시려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인은 그 갑작스러운 물리적 도발에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뒤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기둥의 등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낡은 기타 케이스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무겁고 슬픈 소리가 지하철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K의 방송 채팅창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K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찍고 있던 매니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니저의 속마음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장면이 수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니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K씨,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방송 꺼요. 어서. 매니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빼앗아 방송을 종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K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승리했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기타 케이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은 기둥에 기댄 채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분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내면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제껏 없었던 아주 깊은 슬픔과 차가운 결의가 동시에 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딪힌 어깨가 아픈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쿵. 차가운 타일 바닥을 울렸던 낡은 기타 케이스의 둔탁한 소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소리를 한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의 그 넓은 공간이 마치 거대한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K를 향해 환호하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이제는 경악과 불신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돌 K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는 사실조차 순간 잊은 듯했습니다. 그는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기타 케이스를 승리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거봐, 늙은 꼰대는 이래서 안 돼, 힘으로 밀어붙이니 찍소리도 못하잖아 하는 비틀린 우월감과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깬 것은 K가 아니었습니다. K씨,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방송 꺼요. 어서. 이성을 잃은 비명소리의 주인은 모든 것을 촬영하던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의 장면이 수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건 은퇴 수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이다라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니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K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빼앗아 강제로 방송을 종료하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끔찍한 기록이 1초라도 더 남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K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리려는 매니저의 손을 아까 노인에게 했던 것보다 더욱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K가 매니저를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아, 이거 놔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작인데. 부장님이야말로 내 방송 망칠 일 있어요? 저리 비켜요. K는 자신을 막아서는 매니저까지 밀쳐내고는 다시 한번 노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이 모든 갈등을 자신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기둥에 등을 부딪힌 노인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친 어깨를 매만지지도 자신을 밀친 K를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차가운 타일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분신, 낡은 기타 케이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내면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껏 없었던 아주 깊고 서늘한 슬픔과 차가운 결의가 동시에 서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기둥에 기댄 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기타 케이스를 줍기 위해 그 오만한 젊은이의 발밑으로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K는 그것이 노인의 완벽한 항복 선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K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낄낄거렸습니다. 하하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나무 땔감 주우려고 무릎 꿇는 거 보세요. 자기 몸 다친 것보다 저 쓰레기가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일부가 휴대폰을 꺼내 이 끔찍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지만 K의 광기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와 K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기타 케이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K의 발에 채어 상처가 난 케이스의 모서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소중하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 케이스를 양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노인은 기타 케이스를 품에 안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자신을 밀쳤던 젊은이 K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K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한 내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깊고도 서늘한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지하철역의 공기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노인이 K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 한마디에 K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그대의 소리는 참으로 화려했네. 번쩍거리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더군. K는 이 상황에서 노인이 자신의 음악을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하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영감. 맞고 나니 정신이 들었나? 그러나 노인의 다음 말은 K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이 낡은 기타 케이스를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그 화려한 소리 속에는 혼이 담겨 있지 않구먼. 혼. 그 한 글자가 K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울림이라는 단어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라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혼이라는 단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K가 아이돌 연습생 시절부터 자신의 진짜 스승에게 지겹도록 들었던 그러나 끝끝내 가질 수 없었던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정반대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열등감을 정면으로 찔러버린 말이었습니다. K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혼이라고 했어. 지금? 이 영감탱이가 진짜 끝까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K를 말리려던 매니저도 K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흉포한 절규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K는 이성을 잃고 노인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혼이 다 뭡니까? 그딴 게 밥 먹여줍니까? 그 혼이라는 게 앨범을 팔아줘요. 아니면 방송 순위를 올려줍니까? 할아버지 같은 패배자들이나 붙잡고 있는 게 그 혼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혼이 없는 음악은 할아버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단 하루 만에 벌어들입니다. 알기나 해요. K는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헤집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화장은 땀과 분노로 얼룩져 흉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아이돌이 이토록 추악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K는 이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마지막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눈이 노인이 품에 안고 있는 낡은 기타 케이스에 고정되었습니다. K가 그 기타 케이스를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그래, 혼을 보여달라고? 저 나무 쓰레기에 그놈의 혼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좋아, 내가 오늘 그 혼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고. K는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품에 안고 있는 그 낡은 기타 케이스를 향해 자신의 비싼 명품 신발을 신은 발을 거침없이 걷어차기 위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그 혼이라는 걸 당장 박살 내주지. 매니저의 입에서 터져나온 안 돼 하는 절규와 주변에서 터져나온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지하철역에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그 혼이라는 걸
당장 박살 내주지. 아이돌 K의 흉포한 외침과 함께 그의 비싼 명품 신발이 흉기처럼 높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가 노인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기타 케이스를 걷어차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 지하철역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안 돼. 하는 매니저의 절규와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한데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K의 발은 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이 낡은 케이스에 닿기 불과 한 뼘도 남지 않은 그 순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네. 그것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K의 모든 동작이 기이하게 멈추었습니다. 그는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한쪽 발을 공중에 든 채 그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뭐지? 이 영감, 지금 웃은 건가? 하는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걷어차려던 K의 발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K의 눈을 그리고 그 뒤에서 경악으로 얼어붙은 매니저의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낡은 기타 케이스를 더욱 단단히 품에 안으며 나직하지만 역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소음공예를 원하니? 내 오늘 진짜 소음공예가 무엇인지, 그 혼이 담긴 소리가 무엇인지, 자네의 그 화려한 기계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특별히 들려주도록 하지. 그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노인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기타 케이스를 철컥 소리와 함께 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검객이 검집에서 칼을 뽑아드는 소리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K는 여전히 어정쩡한 자세로 서서 노인이 케이스에서 그 나무 땔감을 다시 꺼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뭐야, 이 영감. 지금 이 와중에 기타를 치겠다고? 내 앞에서? 수만 명이 보는 이 앞에서? 정신이 나갔나 하는 조롱과 경멸로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K가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그 고물로 연주라도 하시게요?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 잘난 혼이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한번 드러나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할아버지의 소음공예 쇼가 시작됩니다. K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소리치며 이 상황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K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낡은 기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닳고 다른 기타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주름지고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들이 마치 제자리를 찾아가듯 낡은 기타의 줄 위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철역의 모든 소음, 사람들의 수군거림, K의 조롱, 그 모든 것이 그의 감각에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차르르릉.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역의 차가운 타일 바닥을 뚫고 콘크리트 기둥을 진동시키며 천장의 형광등까지 떨리게 하는 거대하고도 장엄한 울림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하나의 코드, 단 한 번의 스트로크였습니다. 그 낡고 칠벗겨진 나무 널빤지라고 조롱받던 그 고물에서 터져나온 소리라고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소리였습니다. 앰프도, 스피커도, 그 어떤 전자 장비도 없이 오직 낡은 나무와 6개의 쇠줄만으로 만들어낸 소리가 K가 조금 전 볼륨을 최대로 높여 틀었던 기계음을 완벽하게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잘 숙성된 술처럼 깊고 따뜻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코드가 아니라 마치 수십 개의 악기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돌 K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지? 이 소리는 이건 불가능해. 앰프도 없이. 아니, 저 낡은 나무 상자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지?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틀었던 플라스틱 하트의 시끄러운 기계음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기타 소리 옆에 그것을 가져다 대자 자신이 만든 음악은 그저 깡통을 두드리는 유치하고 천박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속마음은 그 장엄한 울림 한 방에 마치 유리성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 분노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공포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K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촬영하던 매니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코드의 울림, 그 손가락 눌림의 느낌. 매니저의 속마음은 경악을 넘어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사운드는, 이 톤은 내가 20살 때 수천 번을 돌려들었던 바로 그 소리잖아. 전설의 밴드, 라스트 제네레이션의 리더, 한 스승님의 바로 그 소리. 주변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조차 잊은 채 그저 멍하니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는 더 이상 아이돌 K의 추악한 모습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렌즈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오직 한 사람, 기타를 든 노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코드의 울림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신들린 듯한 손놀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늙고 주름진 손가락이 낡은 기타의 지판 위를 폭풍처럼 오르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자 한평생을 소리에 바친 자의 거대한 절규였습니다. 멜로디는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깊은 바다처럼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낡은 기타에서 어떻게 저런 빠르고 정확하며 심지어 감정까지 완벽하게 담긴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연주는 단 1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지를 진동시키던 그 장엄한 소리가 사라지자 지하철역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분 전에 그 시끄러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신성하고도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아이돌 K와 그의 스태프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지를 진동시키던 그 장엄하고도 압도적인 기타 소리가 사라지자 지하철 환승역은 마치 거대한 무덤 속처럼
신성하고도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나가던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아이돌 K와 그의 스태프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이 터져나온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K의 라이브 방송, 그 스마트폰 화면 속이었습니다. 1분간의 압도적인 연주가 끝난 뒤 잠시 멈추었던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뭐였어?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울고 있어. 저분 누구야? 저 할아버지 누구시냐고. 앰프 없이 저런 소리가 가능하다고. K 같은 반주 아니었어. 아니야. 저 손가락 봐. 저건 진짜야. 미쳤다. 저건 진짜 혼이 담긴 소리다. K, 당장 저분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저 어르신께 무릎 꿇어라. 수만 명의 시청자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꼰대라고, 민폐라고 욕했던 그 노인의 정체를 미친 듯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K의 오만함을 넘어 그를 향한 경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K 자신은 그 채팅창을 확인할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지? 이 소리는? 이건 불가능해. 앰프도 없이. 아니, 저 낡은 나무 상자에서. 저 썩어 빠진 고물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지?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틀었던 대한민국 최고 작곡가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플라스틱 하트의 시끄러운 기계음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기타 소리 옆에 그것을 가져다 대자 자신이 만든 음악은 그저 깡통을 시끄럽게 두드리는 유치하고 천박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속마음은 그 장엄한 울림 한 방에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려친 유리성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분노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낡은 기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노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K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촬영하던 매니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공포에 질려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카메라는 바닥을 향한 채 의미 없는 타일의 무늬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알아들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코드의 울림, 그 손가락 놀림의 느낌, 그 특유의 박자. 매니저의 속마음은 경악을 넘어 황홀경과 절망의 심연으로 동시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이 사운드는, 이 톤은. 내가 20살 때 돈을 모아 처음 샀던 낡은 음반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돌려들었던 바로 그 소리잖아. 전설의 밴드, 라스트 제네레이션의 리더. 신의 손을 가졌다고 불렸던 그 사람. 한 스승님. 매니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노인을 향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인을 초라한 노인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신의 영역을, 그것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침범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바닥에 떨어뜨린 스마트폰에서 시끄러운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신성하기까지 했던 침묵을 깨트리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의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액정에는 K와 매니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들의 소속사 대표였습니다. 아이돌 K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담긴 방송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대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니저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여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도 심하게 떨려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매니저가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그게 아니라 이건. 매니저의 변명은 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너머에서 대표의 경로한, 아니, 공포에 질린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매니저의 귓가에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몇몇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 이 자식들. 지금 당장 뭐 하는 짓이야? 매니저는 그 고함 한마디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매니저가 무릎을 꿇은 채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하지만 저분이 그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너 K 이 자식 옆에 있어? 당장 바꿔. 아니, 바꾸지 마. 너희들, 감히 한 스승님의 앞에서. 한 스승님. 그 이름이 대표의 입에서 확인되는 순간, 매니저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다시 한번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 설마. 아니겠지 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돌 K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자신의 매니저와 한 스승님이라는 단어를 듣고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스승님. 70년대와 80년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 록의 전설.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아이돌 기획사를 세우는 창립자 중 한 명이자 자신들의 대표가 유일하게 스승으로 모시는 단 한 사람. K는 자신의 연습생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표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진짜 음악의 기준? 그리고 자신이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회사의 연습생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했던 그 오래된 연습곡. 그 곡의 원작자가 바로. K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속마음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어린아이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거의 기어가다시피 무릎으로 노인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는 감히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이 조아렸습니다. 매니저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한 스승님. 몰라 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이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가 열광했던, 그리고 지금도 전설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거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K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시청자와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그 카메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짓된 권위와 오만함이 진짜 권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지 깨달아버린 한 젊은이의 처절한 붕괴의 소리였습니다. 지하철역의 그 넓은 공간은 이제 아이돌 K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매니저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내는 끔찍한 신음소리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소리치던 그 젊음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깨달은 한 어린아이의 발가벗겨진 듯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K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무너진 화장도 수만 명에게 송출되고 있을 자신의 추한 모습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반성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기라는 모래성이 음악이라는 거대한 파도 한 방에 얼마나 허무하게 쓸려나가는지 깨달아버린 한 젊은이의 처절한 붕괴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중년의 매니저가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스마트폰 너머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대표의 격노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마를 차가운 타일 바닥에 거듭 짚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피가 날듯이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스승님. 한 스승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이 어리석은 놈을, 아니, 저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K만은 아직,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 그저 스승님이라는 단어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을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이제 그 누구도 K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끔찍하고도 기이한 오만함이 진정한 권위 앞에서 무릎 꿇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수백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모든 광경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노인, 아니, 이제는 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는 이 모든 광경을 그저 묵묵히, 그리고 아주 깊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기쁨이나 조롱하는 자의 통쾌함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평온한 내면에는 길을 잃고 망가져 버린 젊은 영혼을 바라보는 듯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까 자신이 떨어뜨렸던 낡은 기타 케이스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철컥. 경첩이 잠기는 그 작은 소리가 K의 울음소리를 뚫고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던 매니저가 기겁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한 스승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니저가 공포에 질려 거의 기어가다시피 노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그의 몸에는 손대지 못하고
그의 낡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매니저가 절규했습니다. 스승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한 말씀만. 저희 대표님께, 아니, 저희에게 제발 자비를. 노인은 자신의 발밑에 매달리려는 그 처절한 손을 그저 덤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지막 품격 있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K와 매니저의 목소리와는 달리 아주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일어나게. 그 말은 K가 아닌 매니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는 그 말에 홀린 듯 이마를 찢은 동작을 멈추고 멍하니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오늘 꿇은 무릎은 나에게 꿇은 것이 아닐세. 자네가, 그리고 저 젊은이가 그토록 무시했던 음악 그 자체에게 꿇은 것일세. 노인은 고개를 돌려 여전히 주저앉아 울고 있는 K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K를 향해 말했습니다. 젊은이, 인기라는 것은 하룻밤에 맹렬히 타올랐다가 아침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품과 같다네. 하지만 음악은 그 거품을 담아내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릇과 같은 것이지. 노인은 자신의 낡은 기타 케이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K의 발길질에 생기려 했던 흉터 대신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놓은 영광스러운 상처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자네는 그 그릇을 정성껏 닦고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눈앞에 거품만을 핥고 쫓느라. 자네가 가진 진짜 악기의 소리를 잊어버렸어. 악기란 자네의 목소리, 자네의 마음 말일세. 이 낡은 기타가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화려한 거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은 살아있는 물증일세.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매니저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차마 입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향해 길을 열어주는 수백 명의 인파 사이로 낡은 기타 케이스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수를 받으려 하지도 더 이상의 사과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듯 지하철의 소음 속으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물결 속으로 조용히 다시 숨겨진 영웅의 모습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그 자리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는 주인을 잃고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린 스마트폰과 그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넋이 나간 매니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고 있는 K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수백 명이 촬영한 지하철역의 기타명인 이 영상은 단 1시간 만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을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돌 K의 추악한 폭력성과 오만함에 분노했고 동시에 칠순 노인의 1분짜리 압도적인 연주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전설의 록스타, 한 스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의 분노는 통쾌한 사이다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돌 K의 이름은 모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인기 아이돌 K. 방송 중 노인 폭행 논란. 소속사 대표. 스승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연. K. 모든 활동 전면 중단 및 자수. 오만함은 반드시 진정한 권위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는 그 강력한 권선징악의 판타지가 21세기의 한복판에서 수만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연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 많이 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